자, 그럼 캠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본 타입의 메뉴들이 위에 홈부터 응용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넘나들면 나타났는데요.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은 이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 선택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제조라고 되어 있는 게 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자, Ctrl Alt M 눌러서도 제조가 입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환경이라는 창이 띄워질 텐데요. 캠 세션 구성에서는 계산을 캠 제너럴을 선택할 거고요. 생성할 캠 설정은 보통 2D 가공은 밀 플레이너를 선택할 수 있고요. 곡면 가공은 밀 컨투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밀 컨투어를 통해서 플레이너도 가공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자, 2D 가공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밀 플래너에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 플래너를 누르고 확인을 선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 메뉴가 나타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 리소스 바에서는 아까 세 번째 요게 모델 히스토리인데요. 네 번째가 바로 캠에 필요한 오퍼레이션 탐색기입니다. 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새로이 추가로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오퍼레이션 탐색기에서 프로그램 순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갈 텐데요.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 버튼 우클릭을 하면 프로그램 순서 뷰, 기계 가공 뷰, 지오메트리 뷰, 가공 방법 뷰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단순 단발 사이드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뷰, 기계 가공 뷰, 프로그램 순서 뷰 순서대로 작업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오메트리 뷰부터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지오메트리 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보이고요. MCS 밀 이렇게 보입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워크피스라고 하는 안쪽에 모델 생성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밀 워크피스부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자, 파트 지정은 가공할 형상의 물체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자, 얘를 누르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하면 이 사이드 형상과 관련되어지는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블랭크 지정은 이제 소재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소재는 기본적으로 70 곱하기 70에 지금 10 더하기 5, 15짜리인데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소재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블랭크 지정을 통해서 소재 크기를 정하는 건데요. 지오메트리는 그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이거 아니면 경계 블록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블록 형상이니까 원통형이면 경계 원통을 선택하는 거고요. 자, 경계 블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이 꽉 차게 소재 크기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다가 크기가 Z축으로 5mm를 더 늘린다, 5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5mm가 더 올라왔는데요. 자, 또는 이거를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리면 탭 마이너스 값은 안 받네요. 자, 0을 갖고 탭 그럼 다시 이제 0으로 주지 않게 되고요. 이 모델을 꽉 채우게 소재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손 후레쉬가 보이는데요. 자, 얘는 파트가 지정됐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얘는 소재가 정의됐다라는 표시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크피스하고 가공할 형상하고 이제 소재를 결정했고요. MCS 밀을 통해서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편집 또는 더블 클릭
눌러도 선택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는 공작물 원점하고 안전 높이를 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공작물 원점은 MCS 지정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얘를 누르면 지금 현재 요 작업자 표계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0,0,0 그러니까 모델링 원점의 작업자 표계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Z축으로 요 맨 위 상단, 맨 윗면에서도 앞에 또는 좌측 그 모서리를 공작물 원점으로 잡는다면 지금 현재 공작물 좌표계에서 15만큼 위로 올라와야 할 텐데요. 15만큼 올라오는 방법은 얘를 선택하면 바로 거리로 바뀌고요. 아니면 아까 Z축 값에다가 15라고 입력해도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1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15인 위치에다가 공작물 원점을 정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비스무리 갖다 놓고 F8을 누르면은요 평면 보기가 되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도 F8 누르면 평면 보기가 되어지고요. 자, 이렇게 비스듬히 마우스 가운데요 롤 버튼을 이렇게 끌기 하고 F8 버튼을 누르면 수직 보기가 되어집니다. 이렇듯 좌측 면, 앞면, 윗면 모서리에 지금 공작물 원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확인 누르시고, 자, 안전 높이를 잡을 텐데요. 지공공이라고 하는, 아직 좀 G코드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공작물 멀리서 움직일 때는 빨리 움직여야 하고요. 공작물 가까이 올 때는 절삭 할 수 있는 속도로 속도가 좀 느리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정 높이를 안전 높이라고 정하고 그 위에서는 지공공이라고 하는 급속 이송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 안전 높이하고 공작물 사이 아래쪽으로는 공작물 가까운 쪽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움직이라고 보통 지공일로 움직이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안전 높이라고 부릅니다. 자, 평면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안전 높이는 이 윗면으로부터 약 한 50 정도, 윗면으로부터 이 거리를 한 50 정도 이렇게 탭을 누르면 이렇게 50이 잡히는데요. 자, 이 바깥에서는 지공공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일정한 부분까지는 지공공 좀 급속으로 이송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삭에 필요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라라고 하기 위한 안전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 높이를 정했습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WCS 밀을 완료했고요. 공작물 좌표계하고 안전 높이 지정했습니다. 워크피스를 통해서 공작물 가공할 형상하고 소재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두 번째 기계 공구 뷰를 선택하겠습니다. 기계 공구 뷰는 가공할 공구의 크기하고 길이 보정값을 정할 때 쓰는 건데요.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 공구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쓰게 됩니다. 자, 밀 플래너에서 자, 요 페이스 밀이 있고요. 자, 요거는 챔퍼밀, 못따게 할 수 있는 밀이고요. 이건 볼 엔드 밀, 끝허리가 못따게 되어 있는 엔드 밀이고, 여기는 볼 엔드 밀, 그리고 이것은 스페어리컬 구 형상의 공구이고요. 얘는 티 커터이고요. 얘는 배럴 커터이고, 이건 스레드 밀, 나사를 낼 수 있는 커터이고요.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평엔드밀, 페이스 엔드밀이 됩니다. 공백은 가능하면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더바를 붙이거나 아니면 붙여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밀 10짜리로 만들겠다. 하나밖에 안 만들 거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직경은 여기 이제 변수들을 쫓아가면서 값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자, 10파이짜리 공구를 쓸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모두 다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2날짜리, 이것도 실제 그래픽상에 있는 문제이지 실제 거는 공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2날이든지 4날이든지. 그런데 시파이는 꼭 바꾸셔야 할 변수 중에 하나고요. 자, 공구번호 터렛 번호입니다.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정 레지스터는 길이 보정 값인데요. H01 이 값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D01 뭐 이렇게 하는 반경 보정 값을 잡는 건데요. 캠으로 가공할 때는 공구의 센터 값으로 NC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경보정, 공구 경보정을 잡지 않는다, 반경 보정을 잡고 쓰지 않는다 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파이 공구짜리하고 공구 번호 1 그리고 공구 길이 보정 H01 값을 1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18짜리 공구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세 번째 툴 패스를 생성할 수 있는 메뉴 프로그램 순서 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서 뷰에서 오퍼레이션 생성을 이렇게 눌러서 툴 패스를 만드는데요. 오퍼레이션 생성에서도 역시 밀 플레이너를 통해서 가공할 때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첫 번째 바닥 및 벽면, 이걸 갖고 사이드 절삭을 아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은 플로우웰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닥과 측벽을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를 내는 명령인데요. 자, 플로우웰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공구는 18짜리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는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빈 소재 70 곱하기 70 곱하기 15짜리 워크피스를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는 메소드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툴 패스 만드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절삭 영역 바닥 지정. 자, 이것은 이미 파트 지정이 되어 있고요. 소재 지정도 미리 되어 있습니다. 절삭 영역 바닥 지정부터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또 벽면 지오메트리 지정. 실제 이 플로우웰은 바닥만 지정해주고 나중에 벽면 클리너를 이용해서 자동을 선택하면 이 면을 깨끗하게, 측면을 깨끗하게 가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벽면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자, 절삭 영역 바닥 지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가공할 공구가 지나갈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자, 그리고 절삭 영역 패턴을 보면 이제 바닥을 가공할 거고요. 그리고 절삭 패턴은 지그가 있고 뭐 파트 따르기, 외곽 따르기, 프로파일 따르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곽 따르기가 가장 최적 툴 패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할 패턴이거든요. 자, 그리고 스텝 오브는 공구와 공구 그 경로 간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정을 눌러 놓고요. 최대 거리는 우리 밀리미터로 놓고 18짜리의 가장 좋은 경로는 5mm 미만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정수 값으로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4mm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상 요 플로우웰은 바닥 블랭크 두께를 지정하지 않으면 또는 1 값이라도 한 번에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5라고 놓고요. 절삭 땅 깊이를 3mm라고 놓고요. 절삭 깊이 옵셋을 2라고 놓으면 2mm, 2mm, 1mm 가공하게 되고요. 또는 이 밑에 값이 없으면 5mm, 3mm, 2mm 이렇게 가공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어떤 값이든 5mm, 지금 현재 깊이가 5mm인데요. 5mm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굳이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절삭 매개 변수를 눌러 보겠습니다. 절삭 매개 변수에는 하향 절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면 내기 가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턴 방법은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공을 해야 하거든요. 안에서 바깥 가공할 때는 포켓, 이렇게 안쪽을 파낼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이렇게 바깥쪽을 가공할 때는 안쪽을 선택을 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자, 스톡은 가공 여유량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정삭하지 않고 딱 한 번에 가공 여유 없이 정확하게 가공하고자 합니다. 보통 황삭, 정삭을 나눠 가공하게 될 때 황삭 시 정삭 여유 보통 0.2에서 크기에 비례해서 0.5까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보통 0.5까지 선택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한 번에 그냥 치기 위해서 스톡 여유를 0으로 놓겠습니다. 여유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코너는 연장 트리밍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각지게 코너를 이동합니다. 구름은 코너진 부분에 부드럽게 돌아가거든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로 가서 최적화로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최적화 말고는 시작점 따르기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툴 패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화돼서 툴 패스를 만들 수 있게 최적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제한은 요 아래쪽에 공구 충돌 영역과 관련해서 50%인데 만약 이 크기가 5mm이고 지금 툴패스 공구 길이를 4mm라 50으로 놓아도 이 끄트머리를 가공하기 하지만 만약 이거를 50이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두께가 4mm면은요 이쪽 부분을 가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공해 주려면 이 수치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요. 바깥쪽 공구의 크기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60에서 70% 이렇게 잡아주면 툴패스를 좀 더 크게 절입해서 가공하게 됩니다. 자, 70%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보기로 지금 제한 상태에서 70%를 줬고요. 더보기로 가면 벽면 클린업이 있는데요. 이걸 자동으로 놓으면 아까 측벽을 선택하지 않아도 요 벽면 클린업으로 깨끗하게 가공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측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전략은 하향 안쪽, 스톡은 0, 코너는 구름으로, 연결은 최적화, 제한은 우리 공구 크기 이쪽이 사이즈 고려해서 가공이 안 될 때는 2%를 늘려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더보기에서 벽면 클린업은 자동으로 놔야 표면이 깨끗하게 가공이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절삭 매개 변수가 끝났고요. 비절삭 이동을 선택하겠습니다. 비절삭 이동을 선택을 해서 보면 진입을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플런지라고 하고요. 플런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진출은 진입과 동일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다듬기는 기본값으로 갑니다. 자, 보통 앞에서 시작점 정해놓으면 여기서 시작점을 정할 수 있는데요. 최적화로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히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급속 이성도 패스, 회피는 시작점에서 없음, 복귀점에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최적화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 더보기에서 충돌 체크는 반드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확인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송 속도 값은 RPM 값은 한 2000rpm에서 이송 속도는 한 200 정도,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되 실제 알루미늄은 더 높게 더 빠르게 줄 수 있는데요. 자, 2000에 200 정도 주는 걸로 주축 속도를 2000, 그러면 이게 S2000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S2000 M03 정회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송량 G01로 시작되는 G코드가 F200이라는 값으로 나타나서 절삭을 하게 되는 값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내용대로 툴 패스를 생성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툴 패스가 생성이 됐고요. 자, 이것을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눌러서 자, 3D 동적으로 놓고요. 너무 빠르니까 좀 속도를 줄여놓고 재생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먼저 1차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벽면 클리너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면 가공을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깨끗이 이렇게 소재가 가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서 확인으로 나가면 이렇게 플로우웰이라는 툴 패스가 하나 생성이 되어졌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포스트 프로세서를 통하고 밀 3축, 밀 3액시스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툴 패스를 NC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NC 데이터의 파일명은요, 영문자, 대문자 5로부터 출발하고요. 그리고 2주차니까 02, 첫 번째 거니까 01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파일명 확장자는 반드시 NC여야 인식을 하고요.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NC라고 해야 인식하고요. CNC 공작기기에서 그 단위는 미터법이라고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NC 데이터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해당 폴더를 가보면 해당 폴더에 가보면 방금 전에 만든 폴더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좀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NX12 02 PD 2D PD라는 폴더 안에 5 두 번째 주차 01 첫 번째 NC 데이터.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요, 지금 메모장으로 지금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실행시켜서 일부 CNC 가공기기에 적당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맞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을 좀 해줘야 합니다. 자, 한번 설명 없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센트부터 시작하고요. 영문자, 대문자 5부터 0201 이렇게 파일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이 메모장에서는 EOB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블록이 다음 블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바로 CNC 가공기기 컨트롤러에서 이 EOB 엔드 오브 블록이 마킹이 되어집니다. 자, 밑에 걸 좀 복사해 놨는데요. 여기 프로그램 문번호라고 합니다. 순서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N부터 출발하고요, 네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G21 미터법을 단위로 설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G40 경보정 취소고요. G49 길이 보정 취소고요. G80 사이클 값 무시가 되고요. 그리고 G17은 XY 평면 상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G91, G28, Z0점은 기계 원점 복귀하는 거고요. T01, M06, 1번 공구로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작물 원점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프로그램 문번호가 30, 40, 42 돼 있으니까 자, 중간에 35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G54, G90 이렇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자, G54로 기계 원점, 기계에 공작물 원적 입력한 걸 불러오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위에 G00은 절대 좌표 값이고요. 저 위에 쓰였으니까 또 쓰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Z 값 150 이렇게 150 위치에서 아까 우리가 2000 값을 줬는데 그 값이 안 나타났네요. 제가 계산기 버튼을 안 눌렀는 모양입니다. 자, S2000 N03 이렇게 수작업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길이 보정 값을
H01 값을 주었고요. 그리고 안전 높이를 50 줬던 게 이렇게 50에서 길이 보정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는 지금 현재는 지공 급속 이송 상태인데요. 부딪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지공1로 값이 들어갈 때 여기 아까 제가 계산기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그 계산기 버튼을 안 눌렀는 모양입니다. 자, 아까 S2000에 F200 값을 주고 계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값이 입력되어지거든요. 입력되지 않으면 이렇게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G01로 Z5mm 만큼 들어가되 F200ml 밀리퍼 미닛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고요. N08은 절삭기를 켜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서 이제 완전 도피할 때 G00으로 도피하는데 Z150점으로 날아가면서 M09 절삭유 끄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축대가 지금 계속 돌고 있을 텐데요. 자, 한 칸 또 복사해 놓고요. M05가 주축 정지 보조 키입니다. 보조 코드입니다. 보조 기능의 코드 M05 주축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M02는 프로그램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NC 데이터는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로 끝나야 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나중에 기기에서 입력할 때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반드시 처음 시작과 맨 끝에 퍼센티지를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해서요. 자, 수정하고 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CNC 가공기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가공 준비 후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은요. 아까 그 이 모델과 똑같은 형태의 제품을 가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NX12를 통해서 모델링을 수행했고, 그리고 모델링을 수행한 걸 이용해서 캠 툴패스 만들기 위한 공작물 소재 정의했고요. 그리고 공작물 원점 정의했습니다. 공구 설정해봤고, 그리고 플로우웰을 통해서 툴패스를 만들었고요. 그걸 시뮬레이션 모의로 가공해 보면서 이상 없음을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고 NC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NC 데이터를 생성한 뒤에는 CNC 가공기기가 그 데이터를 직접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CNC 가공기기의 일부 코드 수정을 좀 해야 되고 NC 데이터 수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정해서 저장한 걸 그것을 이제 그 DNC나 컴퓨터에서 직접 CNC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USB 메모리를 통해서 저장을 해서 가서 옮겨 복사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자동 가공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작성된 거를 블록으로 입혀서요.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파일로 업로드 했던 내용 중에 자, 이렇게 파일을 그 NC 데이터 만든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 놓았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것을 좀 보기 좋게 옆으로 조금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요 내용이 뭐냐면 사이드 절삭 도면을 사이드 절삭 도면을 활용하여 생성한 NC 데이터이다. 수정 부분만을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지금 퍼센트는 원래 있었고요. 자, 요 부분 수정했고요. 그리고 요 부분 수정했고요. 그리고
부분 수정했고요. 원래는 이 S2000도 수정했는데 이건 원래 나오는 값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시작점의 위치 수정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것도 수정하였지만 원래 나오는 값이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자, 이 부분 이제 도피할 때 절사기를 끄고 Z150점 위치로 이동하라고 이렇게 수정했고요. 주축 정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주축 정지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주차 비대면 캠 수업을 캠 수업 중에 캐디캠 작업 따라하기를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간단한 사이드 절삭 말고 윤곽이 있는 외곽, 뭐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윤곽이 있는 외곽 절삭하고 내부에는 한 원형 원 가공이 있는 그런 물체를 가지고 3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2주차 비대면 캠 수업은 캐드캠 작업 따라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NCS 학습 모듈 11페이지 올려놓은 거 그거 훑어보기로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따로 2주차 캠 질문지 올려놓는 거 거기에 참고 답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활용해서 3조에서 캠 질문지 프리 과정을 스스로 하시고 그걸 과제 형식으로 해서 이메일이나 내지는 학교에 오셨을 때 이후에 제출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주차 비대면 캠 수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